네, 안녕하세요.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34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교재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매도인 담보 책임 하겠습니다. 교재 89페이지입니다. 일단 매도인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기 때문에 책임집니다. 유효일 때 나오고,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매매계약 전에 있던 원시적 하자를 매도인이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담보를 빼고 읽어도 매도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에서 두부를 샀는데 두부가 상했네요. 그럼 두부가 상한 건 매매계약 전부터 이미 상해 있었죠. 그럼 마트 사장님, 매도인, 두부 상한 걸 알고 팔았을까요? 보통 모르고 팔았겠죠. 그래도 새 걸로 바꿔주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마트 사장님은 두부가 상한지 몰라도 일단 책임지는 겁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물건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설령 하자를 몰랐더라도 자기 거에 하자가 있었죠. 매도인 물건에 하자가 있었죠. 무조건 책임지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요. 매매계약 전부터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원시적 하자고 매도인이 몰랐더라도 책임지는 거죠. 왜냐면 하자가 없는 걸로 예상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근데 하자가 있다면 설령 매도인이 몰랐더라도 고유가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고, 이 법률 규정은 여기서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매매까지 다 임의 규정을 했죠. 법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책임지라고 법에 써 있지만 반대 특약 가능합니다. 담보 책임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 특약 가능해요. 매도인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특약하면 유효기 때문에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특약했더라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네요. 이때는 인간적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 담보 책임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뭐 두부가 상했다, 아파트가 고장났다. 이건 다 물건 하자거든요. 실생활에는 거의 다 물건 하자만 있습니다. 내 시험은 권리 하자를 더 많이 내고 아마 권리 하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겁니다. 보지 못한 걸 내기 때문에 이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584조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면 원칙 특약 유효죠? 유효인데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위는 유효죠. 유효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물건 하자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법적 성질 방금 본 겁니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경감하는 특약 가능합니다. 다음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책임져야 됩니다. 방금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하자에 들어갑니다. 권리하자가 총 5개입니다.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어요.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가 됐다. 즉 경매가 나온 게 있고 수량무족 일부물질이 있고 부동산을 샀는데 제한 물건이 따로입니다. 총 5개가 권리하자인데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참 특이하게 하자를 알고 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선의도 인정된다고 악의도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겁니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실행됐다가 경매됐거든요. 경매가 나왔단 말은 사안이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해입니다. 즉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이었고 손해만 얻었네요. 이랬는데 손해만 있네요. 그럼 악소리 나죠? 그러니까 전에 일감 실손해, 전에 일감 실손해입니다. 이 빨강색이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무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없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럼 선의만 가능합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감액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 없는 거 해제는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도 선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밑에 두 개는 아예 빨강색 없네요. 여기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 나오고 제한 물건이 나왔어요. 이 사항이 나오고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전에 일감 실손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선의하면 끝납니다. 행사 기간이 중요한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의 매수인은 아직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를 안날부터 1년이고 선의 안날 1년 따로 외우세요. 악의 매수인은 안날의 계약일이라 그때부터 1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 외우시고 전에 일감 실손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권리하자에서 여기 전해 일감 실손에 외우세요. 선의 안날 1년 이렇게 외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권리하자에서 1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갑액의 X가 있는데 을과 매매했어요. 근데 사실 X는 매도인 갑소유가 아니고 제3자 A소입니다. 갑은 타인급 팔아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죠. 왜냐면 매매했단 말이 갑은 X부동산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기로 약정한 거죠. 그럼 갑은 내 거 아니어도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을에게 돈 받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A가 갑에게 절대 안 판대요. A가 절대 안 팔면 갑은 을에게 전부 이전 못하게 생겼죠. 그럼 갑이 이제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약속해놓고 이전 못하니까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매수인도 이게 타인 권리임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갑은 절대 을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을은 쫓아가서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도 A 소임을 알았대요. 혹시 소유권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은 예상했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지만 어차피 갑으로부터 X를 이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악이어도 해제는 가능합니다. 이게 전액이 전에 569조 타인 권리 매매 보세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그래도 유효 쓰시고 유효죠. 매도인은 유효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570조 동전이란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전과 같다죠. 여기 타인 권리 매매 같다고 타인 권리 매매에서 담보책임이란 말입니다. 전조 569조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는데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의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럼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 오세요. 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겁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내 땅 200평이야. 200평 평당 100만 원에서 2억에 매매했습니다. 근데 200평 중에 알고 보니까 20평이 타인 권리네요. 그럼 갑소유는 180평이고 일부 20평이 타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갑은 A에게 20평 사서 20평 샀죠? 그럼 내 거 180평이랑 200평 전부 넘겨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A가 20평 절대로 안 판대요. 그래서 갑은 자기 소유인 180평만 이전 가능하고 20평, A 소유 20평은 이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갑이 책임져야겠죠. 매수인도 20평이 타인 권리임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몰랐어요. 그래도 현재 갑으로부터 20평은 못 받기 때문에 을은 180평만 을은 이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180평도 매수했을 거래요. 매매는 해지 못하지만 20평 가격 깎여야겠죠. 2천만 원 가격 깎고 손해배상 가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은 180평은 절대 필요 없대요. 꼭 200평이 필요해요. 그럼 180평 필요 없으면 계약 전부 다 갈아엎어야겠죠?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도 만약에 알고 샀대요. 즉 20평이 타인 권리임을 알고 샀어요. 그래도 20평은 이전 못 받게 됐죠. 그럼 2억에서 20평 가격은 깎아야겠죠? 2천만 원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감,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572조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꼴 일부 20평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20평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면 되는데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죠? 선의 악의 매수인도 그 20평 비율만큼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항 전항 1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이 180평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선의는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다. 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죠?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이외에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는 1감, 그러니까 감액 청구만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수량보조 일부 면실이 있어요. 다시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 야 내 땅 200평이야 평당 100만원에서 2억이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토지를 측량하니까 이게 180평밖에 아닙니다. 윗사리와 차이가 뭐죠? 윗사리는 200평이 다 있긴 있는데 갑소유 180평 일부 20평이 타인 권리죠. 200평 다 있긴 있죠. 근데 아랫사리는 아예 200평이 중에 20평이 없는 거죠. 20평이 부족한 겁니다. 20평 부족한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면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계약 당시에 20평이 없다는 걸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20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을은 180평만 이전 가능합니다. 근데 몰랐다면 자 여기하고 똑같아 여기를 준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준용해서 을이 180평 매수했을 거라면 20평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을이 180평 절대 안 샀어요. 그럼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선의일 때 여기를 준용합니다. 여기는 악의는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전에 일감 실손이 아니죠. 수량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 매수인만 담보책임 행사 가능하고 악의는 못하는 거죠. 전에 일감 실손 아니잖아요. 그럼 악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을은 180평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갑이 내 땅 200평이야 2억에 살래 그럽니다. 을은 속으로 뻥 까고 있네. 내 180인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알면서 2억에 샀대요. 180평 알면서도 2억에 샀대요. 왜 산 거죠? 을은 180평도 2억 가치가 있으니까 다 알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감액 청구 등 뭐 청구할 게 없습니다. 선일 때만 전조를 준용합니다. 앞에를 준용하는 거죠. 자, 274조, 574조 전 2조 규정이니까 여기 일부 타인 권리 들어갑니다. 전 2조 규정 수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된 경우와 목적물 일부가 매실된 경우에
소량 부족 일부면실.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데 선의만 준용하니까 선의만 이쪽을 준용하고 악의는 어떠한 것도 청구 못합니다. 예, 4번 제한물건이 있어요. 갑토지를 우리 샀는데 사고 봤더니 이 법정치상권이 있네요. 그래서 법정치상권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걸 모르고 샀을 때, 자, 이 법정치상권 때문에 우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계약 전부 다 해지하고 가백의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네, 법지가 있더라도 좀 불편할 뿐이에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럼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죠. 우린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575조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저는 이 중에 법정지상권을 예를 들었어요. 법정지상권 예를 들었고 매수인을 알지 못한 대선인 때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는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다. 기타는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달성 못할 때 해지하고 기타는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여기도 제한물권이 있는 건 여기 전에 일감 실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575조 규정을 좀 이따 물건 하자에서 이걸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물건에 하자가 있네요.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좀 창문이 고장났다. 그럼 창문 고쳐달라고 한 10만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 물건 하자에서 여기 575조 법정치상권 기각하세요. 여기를 준용해 삼게 사용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로 벌써 예를 들었습니다. 5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당권 전액 행사 실행 경매가 나왔다. 우리 저당권 편에서 제3취득자 미친놈 공부했거든요. 그 미친놈 꼭 이해하시라 했죠. 갑부동산 5억짜리 있는데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3억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죠? 보통 2억이 사죠. 당연히 병은 저당권 알고 산 겁니다. 당연히 약이죠. 2억이 샀어요. 그럼 누가 3억 갚아야 되죠? 병 4가 3억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샀습니다. 병은 채무자고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근데 병이 3억을 갚아야 되죠. 병이 안 갚아서 우리 병부동산 경매 청구하면 다 병 자기 잘못이죠. 매도인 갑에게 책임 물을 게 없죠. 다 병 4가 돈 안 갚아서 자기 부동산 경매에 나온 거라 이때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병은 돈 많아 5억짜리 5억 주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이라면 내 5억에서 이거 3억부터 갚아버리고 갑에게 2억만 주겠죠? 그럼 2억만 주면 경매 안 나오니까 여기도 매도인 담보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도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제3취득자란 매매할 때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죠?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제가 2년 안에 제가 3억을 갚아서 다 말소할 테니까 오늘 5억 다 달래요. 태어나서 처음 본 놈이 이런 뻔뻔한 놈. 그럼 여러분 같으면 5억 주겠어요? 절대 안 주겠죠. 근데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제3취득자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갑이고 병은 채무자 아니죠? 얘가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갑이 3억을 안 갚았네요. 그래서 우리 병부동산 경매했죠. 병부동산 경매했습니다. 그럼 병은 갑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내 부동산 경매 나왔죠? 그럼 병은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책임 물어야 됩니다. 아주 때려 죽여도 돼요. 병은 갑에게 뭐든지 청구할 수 있다. 여긴 당연히 악이 저당권 알고 산 것이고 이 병이 그 미친놈 5억에 산 그 병을 말합니다. 제3질자 말이에요.
576조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수 이른 때 여긴 선의가 없죠. 당연히 악입니다. 당연히 악이기 때문에 얼마에 주고 사는가 셋 중에 이 미친놈을 말해요. 그 매수인은 당연히 계약 다 해지할 수 있다. 양 전화 경우에 매수인 병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 매도인에게 그 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병이 값 대신 3억을 변제해서 저당권 소멸시키면 갑에게 3억 청구하면 되겠죠? 3항 1항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고 이 미친놈을 전제로 규정한 걸 말합니다.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물건하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게 발견하기 더 쉬울까요? 권리하자는 등기부를 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물건하자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아파트 사러 갔는데 엄마 천장이 물새라고 초등학생도 합니다. 엄마 두부가 상해서라고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하자는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악의 매수인은 절대로 청구 못하고 경매로 물건을 싸게 사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로 싸게 사서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네. 그럼 아파트 전 소유자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경매로 쫓겨나서 서울역 앞에 찍으려고 앉아있는데 찾아가서 야 당신 아파트 하자가 있네? 책임자면 되겠어요? 맞아 죽어요. 그래서 경매는 권리하자에서만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하자에서는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간도 짧아요. 선이 안날 6개월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 외우는데 법령상 제한이 있어요. 건축법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그런 법령상 제한이 있다. 이건 우리 판례가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이나 목조물 하자로 평가합니다. 눈 크게 뜨시면 이 앞에 비읍자죠? 이거 미음 물건의 미음은 이제 미음 비읍 하세요. 미음 비읍 하면 법령상 제한은 물건 하자나 목조물 하자가 됩니다. 자, 그럼 특정물 매매. 가백이 아까 이제 아파트 같은 주택이 있어요. 주택을 가 매매했는데 주택이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발만 디뎌도 막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계약 전부 다 해지하고 가백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목고지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보일러가 좀 고장났네요. 그럼 보일러 고쳐달라고 한 20만원 받으면 됩니다. 우리 분명히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580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아까 575조 법정 치상권 있는 걸 준용한다 했죠. 우리가 아까 575조 여기 법정 치상으로 똑같죠. 아까 똑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를 준용해서 똑같다. 여기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걸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책임이 준용되지 않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죠. 이게 상할수, 매수인이 상대방 알았거나 과실을 알 수네요. 그러니까 상할수 반대 상소모죠. 이렇게 선이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있고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청구 못하는 거죠. 다음 경매도 물건하자는 담보 책임이 적용이 안 나 있죠. 경매 X. 이제 불특정물이 있어요. 종류물. 예를 들어 이제 삼성 에어컨 A 모델을 한 대 삽니다. 그럼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똑같은 게 수천 대 있죠. 공장에서 그 수천 대 중에 한 대가 집으로 와서 특정됐으네. 그 한 대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네요. 가끔 내 것만 불량품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에어컨이 하자 나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찬바람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잘 나오는데 부품 한 군데가 좀 이상하네요. 그럼 부품 새 거 달라고 청구하면 되겠죠. 보통 우리 이게 답니다. 그럼 여기 이것도 위쪽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불특정물 종류물에서 존조를 준용합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주택은 지구상의 땅은 하지만 이 에어컨은 똑같은 게 공장에 또 많이 있네요. 매수인은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야, 새 것 갖고 와라고 하자 없는 물건, 완전한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주택은 이런 거 없죠. 지구상에 딱 하는데 종류물일 때, 불특정물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새 것 갖고 와 그러면 A라 진상 그래요. 이렇게 진상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위하고 똑같은데 이게 차이입니다. 581조 종류 매매입니다. 매매 목적물을 종류 아까 에어컨 A 모델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한 대가 집에와 특정됐죠. 한 대가 와서 특정됐는데 그 목적물을 하자고 했는데 존조를 준용한다 해서 여기를 준용 508조 준용한다. 이항의 차이점. 전화 경우의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항은 이게 특정물 매매 없는 거죠. 이게 이항이 종류물 불특정 매매와 특정물 매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이조 권리는 매수의 선의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사되죠. 자, 그럼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타 임의 규정이에요. 달리 특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보통 부동산 중개하겠죠. 그럼 부동산 물건 하자는 선의가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사입니다. 임의 규정이라 이걸 1개월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선의가 안 날로부터 1개월 행사한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이걸 1개월로 또는 12주 죄송합니다. 2주 막 15일 줄이면 줄일수록 중개사는 더 편하겠죠. 이게 1년이면 1년 안에 매수인이 중개사 찾아서 괴롭히는데 이게 12일이면 12일 지나면 중개사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겠죠. 아무튼 이건 특약가 없으면 6개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개사 이거 줄이면 줄일수록 중개사가 더 편리할 겁니다. 자, 89페이지에서 박스 안에 물건 하자. 상소모 선임 무과실이고 안날 6개월 그리고 경매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적 제한은 미음, 비음 목적물 하자 법률 제한입니다. 물건 하자죠. 미음, 비음. 자, 그럼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이런 법률적 제한은 우리는 목적물 하자, 물건 하자 있고 그 특정물의 하자가 존재한지는 인도시간이라 뭐든지 계약 성립 시 기준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민법이 가장 어렵다는 담보책임 공부했습니다. 환매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돌아올 한자죠. 가격에 X가 있는데 1로부터 3억을 빌립니다. 우리가 채권자 을이라면 보통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채권자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우리 저당권 취득했다 해보세요. 갑이 돈 안 갚으면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죠. 근데 말이 경매지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아주 귀찮게 죽어야죠. 그래서 는 저당권을 싫어해서 을이 말했습니다. 야 갑, 넌 나에게 3억을 빌리려면 그냥 네 부동산 3억에 팔어. 나한테 소유권 넘겨. 그리고 네가 3억을 갚을 때 다시 사가기로 환매특약하면 되잖아. 환매특약을 해서요. 그리고 우리 기본 좀 여기 부기등기로 간명의로 환매등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 대신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대신 활용하는 게 환매등기입니다. 환매제도입니다. 그럼 환매등기가 돼 있죠. 그래도 갑이 돈 안 갚을 수 있죠.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을은 병한테 팔 수 있어요. 그럼 병이 돈 주면 을은 소유권 넘겨야겠죠? 환매 등기 사실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평은 각오해야 돼요. 갑이 돈 안 갚으면 다행이지만 갑이 돈 갚고 환매권 행사하면 병은 소유권 뺏길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히 감안해서 병이 사는 겁니다. 590조 매도인 갑이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돼요.
환매할 권리를 포류가 미루어두다, 약정한 때 용서한 대금이 3억이죠.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을에게 반환하고 목적물 환매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환매 기한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린 부동산이 나오겠죠.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자, 잘 보세요. 환자 쓰면 이게 환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5에 5 중간에 5, 5, 5, 5년. 부동산 몇 년? 5년, 5년이다. 동사는 3년 넘지 못합니다. 아, 5년, 3년 넘지 못하네요. 약정기간이 1일 넘은 때 5년, 3년 단축합니다. 이 환매기간을 정한 때는 절대 연장 못합니다. 한 번 정하면 끝이에요. 병 같은 이해관계에 나오니까 절대 연장 못하고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죠. 환매기간 정하지 않으면 또 5년, 3년이 됩니다. 592조가 심의 제일 많이 나왔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가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말하죠. 반드시 동시에 되면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 환매 등기를 먼저 하고 병이 소유권 등기하면 환매 등기가 빨랐기 때문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병이 소유권 뺏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환매특약 등기 후 매수인 을이 제3자 병에게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 을은 부동산 전득한 제3자 병에게 환매특약 등기 사실만으로 제3자 병의 소유권 이전 청구 거절할 수 없고 등기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되고 병이 나중에 소유권 뺏기는 건 별개고 먼저 넘겨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다. 이제 교환하는데 교환은 특별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매매하고 똑같아요. 차이점 딱 하나. 금전을 받으면 매매고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나오면 매매로 바꿔 읽어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금전인가 아닌가 딱 하나 다르고 나머지 99% 똑같습니다. 4시간까지 교환까지 공부했고 이제 민법도 임대차 남았네요. 그 민특법 남은 거죠. 자, 1차 퀴즈 두 가지입니다. 초초요약집 한 권에 개로민법 다 포함되어 있고 기출문제집에도 개로민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권을 계속 반복하시면 쉽고 정확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교재 이름도 꼭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